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잘 나가던 증시가 갑자기 하락을 했습니다. 1%, 뭐 그래봐야 1%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 너무 오르기만 했던 분위기라 1%도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들은 레버리지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1%가 1%가 아니죠. TQ랑 속설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니까 체감적으로는 3% 빠진 것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테슬라 어제 실적 발표 있었나요? 솔직히 제가 잘 신경을 안 써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5%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8.5% 급감하면서 4년 만에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5% 빠질만 하죠. 이상하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는 거라면서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실제로 실적 발표했을 때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오히려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선반영만큼 심한 말장난이 없다. 만약에 어제 테슬라가 5% 급등하고 헤드라인에 테슬라 1분기 인도량 8.5% 급감했지만 과도한 낙폭으로 인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5% 급등했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 뭐야 말장난하고 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주식은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 8.5% 급감하면서 4년 만에 역성장을 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5% 정도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테슬라의 소비자 등 돌리는 이유는 머스크의 평판 탓이다. 한마디로 그냥 머스크가 꼴보기 싫어서 주식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고 차도 잘 안 팔리고 있는 거다. 난 머스크 꼴보기 싫어서 차 사주기 싫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머스크는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했었고 주주들한테 거짓말도 많이 했었죠. 옛날에 뭐 트위터 인수할 땐가 주식 안 판다고 해놓고 여러 번 판 적이 있습니다. 뭐 매도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뭐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팔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안 판다고 하고 몰래 판 게 사실 문제가 됐었던 거죠. 또 도지코인 달러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코인에 관한 발언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정말 많이 했었죠. 이런 발언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감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판매량도 예전 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게 머스크 탓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머스크를 떠올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뭐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죠.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시장은 종종 하락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락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락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일상적인 거니까 하락장이 싫으면 주식을 하지 말랍니다. 이게 맞죠? 제가 상승과 하락을 신호등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운이 좋은 날은 신호등에 거의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재수가 없는 날은 빨간 신호등에 연속으로 계속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이것만 알면 되죠. 종종 빨간 신호등에 걸린다는 걸 말이죠. 빨간 신호등에 걸리는 게 짜증나 죽겠으면 운전을 안 하면 됩니다. 운전을 안 하면 빨간 신호등에 걸릴 일이 없죠. 자, 그러나 우리가 운전을 하는 이상 빨간 신호등에 아예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하락장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데 그게 싫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되죠. 당신이 하락장에서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락은 당연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회사에 심지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도 여유 있게 하면 뭐 빨간 신호등에 연속으로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짜증 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1시간 일찍 출발했습니다. 신호등에 아무리 많이 걸려도 지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근데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내가 늦잠을 자서 30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빨간 신호등에 계속 걸리네요. 그래서 지각을 했습니다. 그럼 신호등 탓인가요? 아니죠. 애초에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각한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고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 내 투자 원금의 100%를 다 날려도 내 생계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하락장은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누가 좋다고 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솔직히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 좋대. 뭐 앞으로 10배 더 간대. 그래가지고 투자했는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신용대출 한 7천 땡기고 집 팔아서 월세로 옮기고 여기에 또 뭐 한 2억 더 보태고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즉 주가가 가장 높을 때 몰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조정이 옵니다.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어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처럼 투자를 해야지 후자처럼 투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더구나 우리는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댓글을 보면 대부분 분산 투자를 하시거든요. 저도 분산 투자를 많이 강조하고요. 테슬라는 5% 가까이 빠졌지만 메타는 오히려 1.2%가 올랐고 애플, 구글, 마소 1%도 안 빠졌고요. 엔비디아 고작 1%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전체 지수 0.95%밖에 안 빠졌고 S&P 500 0.7%. 이 정도면 사실 타격이 거의 없는 거죠. 그동안 오른 게 얼만데요. 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무려 16,240포인트입니다. S&P 500 지수는 5,205포인트입니다. 거의 역대 최고치에 지금 근접해 있죠. 근데 뭐 잠깐 빠졌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동안 먹은 게 얼만데. 그리고 앞으로 몇 배가 더 오를 텐데. 이럴 줄 알고 현금 남겨놨는데, 이럴 줄 알고 몰빵 안 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겁을 내야 될 이유보다는 기대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겠죠. 5배, 10배, 20배 뭐 그 이상으로 오르겠죠. 주식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배짱 있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